1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생명 시스템 단원을 학습지를 정리를 할 건데요. 이 단원부터는 여러분들 1학기 2차 지필고사 범위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여러분들 교과서 수업을 다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이미 빈칸에 다 채웠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혹시 못 들었던 친구들도 좀 집중해서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한데 우리가 배우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학습을 했는데요. 먼저 세포로 구성된 생명 시스템이라는 제목처럼 이 세포는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체의 구성 단계부터 배울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포, 그리고 조직, 기관, 개체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하고 동물에서 각각의 특징을 어,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 단계가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들이 모인 조직계가 존재하고요. 동물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관들이 모인 기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계하고 기관계는 대표적인 식물에만 있는 그리고 또 동물에만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배우는 이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이면서도 기능적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첫 단계에 있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구조적인 단위이기도 하지만 기능적인 단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세포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세포 안에는 핵도 있고 또 소포체, 리보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더 안에 이렇게 다양한 소기관들을 두고 굳이 왜 얘를 단위로서 쓰느냐면 얘가 온전히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는 핵만 있다고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포체만 있다고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 단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포 단계부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포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세포는 동물 세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식물 세포이고요. 대표적인 큰 차이점은 일정한 형태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모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규칙스러운 모양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세포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자, 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번호가 지금 이 그림 위에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별로 여러분들 아래 있는 표하고 잘 매칭시켜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포 소개관 하나씩 선생님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선생님이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딱 클로즈업을 해놨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핵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소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핵막이라는 건 원핵과 진핵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핵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진핵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동물과 식물 세포는 진핵 세포에 해당이 되고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핵이라고 한다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서는 유전 물질인 DNA가 있기 때문에 세포의 구조라든지 기능을 여기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세포의 여러 가지 생명 활동들을 이 핵이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포체인데요. 막으로 된 미세한 관이 구불구불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소포체의 경우에는
핵의 어떤 특정 부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핵막입니다. 핵막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세포질에 퍼져 있는 형태이고요. 이때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줄 건데 여기서 새로운 리보솜이 또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 리보솜이 뭔지를 3번에서 확인해 볼게요. 작은 알갱이 모양이고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다음 단원에 이 세포의 막의 형태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심도 있게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자,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이 리보솜에서 뭘 합성하냐면 단백질을 합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리보솜하고 이제 뒤에서 배우는 리소솜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리보솜과 단백질의 비읍을 좀 매칭을 좀 시켜주세요. 리보솜 그리고 단백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지 않고 좀 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에는 둥근 막대 모양이고요. 막으로 쌓여있고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는 에너지인 ATP를 생산할 건데 여기에서는 이화작용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 동화작용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넘어가 볼게요. 막으로 쌓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는 모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설명만 봐도 여러분들이 골지체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포체에서 운반되어 온 단백질, 지질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변형한 후에 막으로 싸서 세포 안 또는 밖으로 아예 분비됩니다. 자, 6번 볼게요. 세포막. 세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고요. 얘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세포 벽이 나오는데 식물세포라고 딱 나와있죠.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에 있는 두껍고 단단한 구조물을 얘기하고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세포벽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엽록체 보겠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세포 있대요. 그럼 당연히 동물세포 없죠. 그죠?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합성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엽록체입니다. 자, 마지막 9번입니다.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 모양이고요.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고 성숙한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해 있다. 자, 나이가 들면 이 식물세포도 커지면서 얘도 따라 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액포죠. 자, 이렇게 해서 세포 소기관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룬 내용들까지 기억해주면 너무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것조차 조금 힘들다는 친구들은 오늘 이렇게 유튜브 강의에서 다른 부분이라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편으로 다시 찾아올게요.